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깊어가는 가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컵 진행하는 조합원 불독입니다. 10월 그야말로 오색으로 물들어가는 단풍으로 인해 도로며 유명 관광지마다 행락객으로 넘쳐나는데요. 오늘도 어디인가로 떠나기 위해 아침부터 분지하실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해 무얼 할까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방송 꼭 귀담아 들으셨다가 가까운 지역협의회 가을 행사에 동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전국의 각 지역협의회마다 가을 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역협의회 소식과 조합원 간의 소통을 연결해주는 미스터컵, 오늘 준비된 순서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오늘도 미스터컵 첫 순서는 지난주에 이어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4주차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지난주 협동조합에 필요한 7대의 규칙에 이어 오늘은 어떤 주제를 말씀해 주실지 아이러브 쿱을 운영하고 계시는 주수원 조합원님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원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3차가 벌써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 그 3주차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째 주에는 이제 그 협동조합이 요즘에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가치와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지만은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 이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서 협동조합이 우리들한테 맞는 일자리, 네, 그런 일자리 창출로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더라. 네, 그런 거에 주목해서 2012년이 세계 협동조합의 해가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여야가 만장일치로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과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협동조합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예. 2주차하고 3주차에는 협동조합을 정의하는 3가지 키워드, 필요와 사업과 결사, 이 3가지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7대 규칙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7대 규칙 간략하게 어떤 거가 있었는지 좀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결사체를 이제 정의하는 7가지 그런 규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처음은, 조합원의 이제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있다. 그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조합원의 이제 민주적 관리로서 1인 1표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예. 세 번째는 이제 경제적 참여로서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에서는 주식회사하고 달리 투자자보다는 이용자를 이제 우대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용하고 활용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네 번째 원칙은 자율과 독립의 원칙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어떤 지원을 바라는 사업은 아니고요. 스스로 이제 일어서고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를 드렸었죠. 예. 다섯 번째 원칙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인 1인 1표 원칙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실질적으로 1인 1표가 이제 잘 되려고 한다면은 조합원들이 모든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또 임원만큼이나 이 협동조합 사업에 대해서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훈련과 정보 제공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6번째와 7번째 원칙은 각각 협동조합 간 협동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서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면서 또 협동조합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면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예. 그 오늘의 주제 전에 잠깐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 필요와 사업과 결사체 이 3가지를 제가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서 협동조합이 뭐냐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받으신다고 한다면은 네. 협동조합은 우리들의 서로를 필요를 이 공동의 필요라고 할 수 있겠죠. 공동의 필요를 사업으로 전환한 규칙 있는 모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3가지 키워드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또 하나
협동조합과 좀 비슷하면서 헷갈리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노동자 협동조합하고 노동조합하고 헷갈리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노동조합은 이 필요와 규칙 있는 모임은 같지만은 사업이 없다.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시면 될 거고요. 또 개모임하고 이제 또 비슷하다 생각될 수도 있는데, 개모임하고 또 다른 점은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개모임에서는 이런 앞서 말한 규칙들이 또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일종의 이런 독특한 원리들, 규칙들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런 그런 틀 속에 있는 동업이다. 틀 속에 있는 개모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우리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군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어떤 마지막 이제 시간이거든요. 어떤 주제로 대화를 좀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그 예고 드렸다시피, 이제 배경과 정의까지 이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협동조합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지는 협동조합의 모습은 어떻고 어떤 상황인지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지금 9월 말까지 해서 5,7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이제 생겼습니다. 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협동조합들이 생겨났고, 기존의 이제 개별법상, 특별법상의 협동조합과 달리 지금은 5명이서 모여서 만들면은 굉장히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영역에서 협동조합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이 쉽다는 게 정말로 아주 쉽다는 건 아니고요. 서류 작성 및 등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수고스러움들은 있습니다. 근데 기존과 달리 조금 더 이제 쉬워졌다는 거지, 이거를 마냥 이제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그 설립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전혀 수고스러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기존보다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지면서 금융하고 보험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영역들에서 지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5,700여 개 협동조합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양한 그 협동조합들이 지금 탄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유형별로 이렇게 좀 나눠 주셨었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생기고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들은 가장 많이 생기고 있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죠? 제가 이제 유형을 설명드리면서, 조합원들의 이제 공동의 필요와 조합원들의 그런 공통적인 특성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만든 협동조합을 소비자 협동조합,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협동조합은 노동자 협동조합, 그리고, 다양한 이제 사업자들이 같이 만든 협동조합이 사업자 협동조합, 그리고 이 소비자 직원, 사업자가 두 가지 이상 섞여서 만든 협동조합이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익성이 가미된 경우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많이 만들어지는 협동조합은 사실은 사업자 협동조합입니다. 사업자 협동조합이 이렇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지금 첫 번째 배경 시간에 얘기 드렸듯이 지금 굉장히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골목 상권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자영업자들이 서로 간에 힘을 모아서 그래도 뭉치면 조금이라도 낫겠거니 생각하면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협동조합이 지원이 없다고 하지만은 마을 기업이라는 형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로 해서 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 협업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에 대해서 이제 일정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소상공 협업화 사업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개인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협동조합을 좀 만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약이 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이제 독이 돼서 오히려 이 사업적으로나 또 이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 부분에 있어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양하게 생긴 그 협동조합들이 네. 다 순탄하게 이렇게 그 성공의 길로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먼저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5,800여 개 그 정도 협동조합이 신고가 된 이제 개수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신고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를 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등기와 사업자 등록까지 간 경우가 대략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60에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 연말에 이제 협동조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신문사들이나 여러 기관들에서 이렇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을 때, 심지어 전화통화를 받는 경우가 한 50% 정도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 50%는 전혀 이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50%에서 이제 추산을 하건대 실제 좀 의미 있는 매출을 올리는 경우는 한 20, 3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협동조합은 1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5,700여 개, 8개월 개 이렇게 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한 500여 개 협동조합이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그런 경제적인 흐름을 만들고 뭔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미약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협동조합이 생각보다 좀 부진했던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본 조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정도 이제 자본 조달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KDI가 이제 올해 발표한 걸로 작년 기준으로 평균 창업 비용이 7,257만 원이 이제 필요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평균 출자금이 올해 5월 말 기준입니다. 1,691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70여 % 정도 됩니다. 심지어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500원 협동조합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5명이서 100원씩 출자해서 이제 500원으로 이제 만든 경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업적인 부분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든 경우도 있고 또 1,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 모은 경우가 70% 정도 된다는 거는 이런 자본 조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되게 과포화된 사양 산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너무 조급한 마음에 이렇게 1,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마저도 이렇게 잃어버리는 사업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러면 네. 실패하는 그 협동조합은 왜 어떤 이유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걸까요? 예. 첫 번째 이제 자본 조달에 대해서 이제 실패 요인으로 이제 한 가지를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내부 갈등이 또 굉장히 심각하게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임원하고 조합원 갈등도 생기고 임원 내부 갈등도 생기고 분파적으로 이제 그 계파가 나눠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이런 사례들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센터에서 이제 상담을 할 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사장을 몰아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하면 되냐 이렇게 전화가 왔다가 또 그 다음 날은 또 이사장이 전화가 와서 조합원들이 이런 식으로 나를 몰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존에 사실 민주주의를 제대로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이렇게 사람들 간에 소통을 해서 갈등을 풀어간 적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갈등 구조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수익 모델 미비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거는 꼭 협동조합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에서 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벤처 기업이 실패하는 사례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높게 꼽힌 게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으로 이제 봤을 때는 우리가 협동조합 참 만들기 쉽다, 참 좋다 이런 얘기만 많이 강조돼서 사람들이 서둘러 이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내가 어떤 물건과 서비스를 이제 판매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고객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이제 적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이제 경쟁에 부딪혔을 때 굉장히 좀 허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그 실패하는 그 협동조합도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공하는 네. 그 협동조합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주목하는 몇 가지 이제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사실은 협동조합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큰 자본이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같이 절하됐던 그리고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통합하지 못했던 그런 굉장히
좋은 인력들을 이렇게 협동조합을 통해서 모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영역을 이제 제가 주목을 하는데, 하나는 바로 이제 경력단절 여성분들입니다.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서 이 노동시장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고, 또 그분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이렇게 근무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또 하기도 힘든 구조입니다. 근데 하루에 4-5시간만 일하면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네. 협동조합이 이런 분들을 모아서 이런 분들의 생활 패턴에 맞는 그런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슷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58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막 은퇴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예.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평균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큰 사고나 이런 뭐 질병이 크지 않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80세, 100세까지 살아간다고 하는데 60세 전에 이제 은퇴를 하면서 사실은 남은 노후가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수입 문제도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이제 생활 리듬이 깨지고 내가 조그만 소소한 일거리라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또 맞춤형 일자리를 협동조합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사람적인 부분을 떠나서 업종변에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분야는 교육하고 예술 분야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동조합이 이용자를 더 우대하고 투자자보다는 이용자를 우대하는 기업 모델이기 때문에 자본 조달이 어렵고, 또 이제 그 사람이 중심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이제 맞는 업종이 바로 교육과 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분야에서 일반 기업 모델보다 협동조합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떤 뚜렷한 성공 모델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육과 예술 분야의 협동조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교육협동조합이라는 건 제가 조금 이렇게 감으로도 그냥 느낌으로도 알 수 있겠는데, 예술 네. 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이 가능할까요? 예술 분야에서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룰루랄라 예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 전시 공간을 이제 같이 하는 경우가 이제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이름까지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그런 예술 창작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예술 제품의 전시, 그리고 판매 루트, 그리고 이제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함께 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받았던 사례 중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구현되지는 못했겠지만은, 영화계나 이런 분야에서 또 하청이라든지 그런 노동자의 이제 권리가 보호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 노동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경우가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또 연극인들이 모여서 만드는 예술 협동조합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예술 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이 그렇죠. 가능한 거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기억나는 게 이제 발레 협동조합이 있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발레가 이제 제가 잘 몰랐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공연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발레 소규모 협동조합들이, 발레들이 한 5-6개 정도가 뭉쳐가지고 서로의 레파토리를 공유하고 이제 서로가 좀 무대를 이렇게 협업해서 올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발레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저희가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4주가 다 차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우리 주수원 조합원님, 네. 그동안 방송하시면서 좀 느낀 소감, 국민TV 조합원으로서 한 말씀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방송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일 꾸준하게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듯이 협동조합은 이 참여가 이제 생명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이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동참하고 참여하면서 이 초기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은 국민TV도 금세 이렇게 적응을 하고 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았던 게 저 역시도 사실은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서 이렇게 조합원이라는 느낌을 많이 못 갖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그런 조합원 의식을 갖게 됐고요. 다른 기회로라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주선 조합원님이 협동조합에서 교육해 주셨고요.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조합원님께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수 있는 예.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그럴 수 위해서 있죠. 좀 이메일 주소라도 하나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뭐 방송을 이제 들었다고 해서 전부 다 이해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자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더 궁금한 상황이 생기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이름 그대로 해서요. 주수원 다음 점 내시고요. 주수원은 철자로 JUSUWON 다음 점 넷으로 이렇게 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조합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 언론을 향한 조합원들의 꿈, 미스터 쿱에서 확인하세요. 매주 토요일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국민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계속해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지역의 다양한 가을 행사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미국 동북부 지역 협의회 정기 모임이 뉴욕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있다고 합니다. 동북부 지역 국민TV 조합원들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미국 동부에 계시는 동북부에 계시는 조합원들 즐거운 모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서울 서북부 지역, 북서부 지역이죠.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조합원님들의 모임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JJ킴님, 뽀빠이님 이 두 분에게 연락 주시고 참여하시면 함께 서북부 모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후 시간이 아니고요. 요거는 오전에 좀 만나시는 것 같습니다. 오후 2시부터 양평역 양평시장 입구에서 국민TV 홍보를 시작으로 해서 오후 5시에 모임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식당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오후 5시에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오후 2시에 양평역 양평시장 입구로 홍보전부터 시작하실 홍보전부터 하실 분들은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가평, 구리, 남양주, 양평지회에 정기 모임을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함께해서 국민TV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뒤풀이 모임까지 쭉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모임에는요. 우리 여러 지역에서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한 지역에서 하는 연합행사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합행사 준비하고 있는 수원 지역의 우리 삐돌이님 한번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삐돌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삐돌입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도 전화 연결했었는데 2달 만에 또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삐돌이님 지금 제가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좀 이걸 참고하다 보니까 예, 예. 우리 경기 남서부 지역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던 그 지금은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긴 하지만 요 지역들이 모여서 재밌는 행사를 하나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경기 서남부 지역이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서남부 지역 협의회 꾸리기가 조금 너무 광범위한 관계로 저희 수원 지역 협의회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저희 정기 모임 때 주변에 화성, 오산, 평택, 안양, 안산, 시흥 등 주변 협의회를 초청을 해서 친목 도모도 할 겸 체육대회를 할까 합니다. 아, 그게 날짜가 이제 일요일 날이잖아요. 일요일 오후 2시에 시작을 하는데 장소가 어딘가요? 예, 10월 19일 오후 2시에 광교산에 있는 광교산 농원이라는 곳에서 내리시면은 그 앞에서 바베큐하고 족구장하고 뭐 다 준비돼 있습니다. 아, 요 기획은 어떻게 준비하게 되신 거였나요? 아, 저희 이번에 선출되신 대의원 어슬렁님이 계시는데 네. 어슬렁님이 주변 조합 협의회하고 이렇게 친목동호나 관계라든가 아니면 타 지역의 조합을 꾸리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이런 걸 모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그날 행사가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려면 우리 그 연락 체계가 좀 잘 진행이 되고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조금 많이 계셔야 좀 예, 예. 분위기가 좀 살아날 것 같은데요. 예, 예. 다시 한 번만 우리 그 인근에 계시는 지역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느 지역이 연계가 돼서 함께 할 수 있는 건지? 예, 수원 근처에 계시는 경기 서남부 지역 중에서요. 화성, 오산, 평택, 안양, 안산, 시흥, 현재까지 여기
지역협의회 조합원들께서는 10월 19일 일요일 2시까지 광교산으로 오셔서 가을 운동에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요. 혹시 여기는 사전에 뭐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는가요? 저희 협의회에서 예상 인원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거의 다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혹시 이걸 방송을 듣고 나서 처음 아시는 분들도 그냥 현장에서 참여 예. 의사를 밝히셔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상관없습니다. 무제한으로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날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물론 신선동물에서 운동 같은 경우 족구라든가 뭐 줄다리기나 뭐 간단하게 이어달리기 뭐 그런 거 있죠. 가을 후에 우리 예. 예, 그런 운동회도 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오후다 보니까 그 전에는 잊지 말자 세월호 팜플렛 거치하면서 홍보도 하고 뭐 시간 되면은 조합원 배가 운동 차원에서 조합원 모집 홍보도 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아, 우리 그 준비하는데 요거 기획해서 준비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기간? 2주 정도 대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된 게 2주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아, 그럼 요거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참여 다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함께해서 좀 체육대회가 좀 이렇게 성황리에 개최됐으면 좀 좋겠네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체육대회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홍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삐돌이님 지난 2달간, 방송하고 나서 2달간 수원 지역협의회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조합 게시판에 게시한 대로 대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예. 대의원 선거로 해서 대의원 3분이 선출되셨고요. 네. 그 대의원뿐만 아니라 그날이 정기 모임이었는데 정기 모임도 여러 조합원들이 참석하셔서 아주 성황리에 잘 치렀고요. 그 후로 서울에 인천 조합원들도 가끔가다 오시는데 서울에 뭐 1박 2일 희망행진이라고 있었죠. 예. 그런데 그런 것도 1박 2일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매주 있는 수요일 촛불 집회, 지역 내 촛불 집회나 서울에 광화문 광장에서 있는 촛불 집회 그런데 밴드나 알림을 통해서 몇몇 조합원들이 이렇게 같이 뜸모아서 참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한 가지 빠졌네요. 예. 아주 쌍차 계시는 조합원이 계시는데 네네. 1인 시위를 매일 출근마다 하시거든요. 출근할 때마다 매일 시위를 하고 계시다고요?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1인 시위 후에 출근해서 이제 근무하시는 건가요? 예. 야, 그것도 굉장한 정성과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한 일인데 예. 대단하신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 조합원님은 닉이라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쌍차 조합원이라고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네. 어쨌든 그런 조합원님들이 다 우리 조합원 식구라는 거 대단한 일인 것 같고요. 예. 자, 우리 화성, 오산, 평택, 안양, 안산, 시흥에 계시는 우리 조합원님들 계시면 오늘 방송 들으시고 내일입니다. 내일 일요일 오후 2시에 광교산 농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함께해서 우리 서북부로 발전할 수 있는, 경기 서북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첫 시간이 아닌가. 왜냐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이긴 한데 처음 만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 함께 이렇게 해서 한번 규모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부탁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엔 계속해서 다음 주에 있을 행사 지역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군데서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경북 구미에 계시는 우리 조합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합원 헌희화동의 헌희입니다. 예, 우리 헌희화동의 헌희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조합원님. 네. 대구, 경북에서 큰 행사를 하나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나요? 다음 주 토요일인데. 예, 오는 10월 25일 대구 경북 지역협의회에서요. 가을 야유회를 준비했습니다. 가을 야유회 장소는 어디시죠? 네, 장소는 구미 낙동강 체육공원입니다. 체육공원에서 그럼 혹시 야유회가 체육대회를 겸해서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오시면은 즐겁게 게임도 하고 또 땀도 흘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오셔도 되는 거군요. 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프로그램 소개를 조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거는 저희들, 고령 박씨 안 바쁜 벌꿀님과 7인회가 저희들이, 대경야유회 준비팀을 꾸렸는데요. 네네. 거기서 지금 우리 꿀님께서 그거 예. 진행한 거라서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비밀로 붙여져 있습니다. 아, 행사 내용은 비밀로 붙여져 있다고요? 네. 오셔가지고, 이 비밀을 빨리,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체육대회만 진행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혹시 체육대회 말고도 다른 게 이렇게 좀 병행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우리 좀 전에 연결을 했던 수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수원 지역에서는 체육대회도 하고 기타 바베큐 파티와 함께 여러 가지를 준비를 좀 하셨더라고요. 저희들은 뭐, 이 공원이라서 이렇게 바베큐 파티는 못하고요. 예. 저희들이 뭐, 왕족발하고 식사는 준비되어 있고요. 네네. 또 저희 선물을 한 30가지 정도 준비해가지고. 선물도 있나요? 예, 당연히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준비위원이 7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7분들이 같은 지역에는 안 살고 계시잖아요. 예, 총 8분이고요. 예. 예. 대구 지역하고 지금 현재 구미 지역에서 지금 하고 이제 포항 조합원들이 같이 밴드나 텔레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 준비하는 기간에 조금 어려운 점들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다 보면 이게 각 지역에서 준비하시는데 체육대회나 야유회 같은 거가 좀 준비하려면 또 물량도 또 이렇게 보통 정기 모임보다는 준비되는 준비물들이 많으니까 네네. 힘든 건 없나요? 조금 이게 대화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자로만 하다 보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구미 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운영위원은 아니었는데 지금 객원으로 저희들이 이제 장소 섭외하고 그건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또 전체 진행은 우리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 대구 지역 팀 쪽에서 네. 필요한 선물들이나 행사 진행 사항들은 대구팀에서 준비했습니다. 아, 이렇게 분담을 해서 일을 착착착 진행하고 계시는군요. 네. 지금 요거 제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짧게 나와 있는 거를 보면 회비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회비는 미리 입금하신 조합원만 참석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네. 물론 이걸 미리 넣어주시면 준비하는 그 운영위원 차원에서는 준비위원들 차원에서는 되게 편하겠죠. 그 예상 인원을 규모를 짜서 진행을 하면 되니까. 근데 혹시 이 방송을 듣고 나서 마음이 생겨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장에서 접수해도 될까요? 네,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만 그 일정 정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될 건지. 네. 장소는 구미 낙동강 체육공원이고요. 저희들 행사하는 위치는 관리사무소 앞 제3주차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시는 10월 25일 토요일이고요. 예.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식적인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은 2만 원, 아동은 1만 원. 요거는 이제 초등학생 이상이고요. 그리고 타 지역 조합원께서는요,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회비는 받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아, 타 지역에서 가는 건 공짜인가요? 예. 그러면 우리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부산이라든가 대구는 원래 포함이 되어 있군요. 부산이라든가 경남 쪽에 계시는 조합원들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 함께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울러서 요번에 백마고지 이사님도 저희들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빛내주셨습니다. 아, 백마고지 이사님이 멀리 또 내려와 주신다고 했었군요. 예,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이제 25일 행사에 참여를 하실 분들은 그 낙동강 체육공원으로 와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준비는 우리 운영위원들이 다 했으니까 빈몸으로 가벼운 체육복장으로 좀 참석하시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경상도 지역에 계신 우리 조합원님들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허주아동이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다음에 또 연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미스터 쿱. 조합원 불독이 전국의 미디어 협동조합원의 아름다운 연대를 소개합니다. 다시 들으시려면 팟빵에서 미스터 쿱을 검색하세요.
자, 계속해서 이번 주에는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있을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을 연결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전북지역협의회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전북지역협의를 연결했었고요. 이번에는 인천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우리 대표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이시죠. 박윤희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1년 우리 대표님으로 계셨는데 총회 준비 지금 잘하고 계신 건가요? 예, 잘 되고 있어요. 어제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조합원님들 만나서 많은 논의했습니다. 우리 지난 1년 간략하게 우리 대표님으로 지내시면서 보내신 소감 좀 말씀드려 주시겠습니까?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매월 이제 우리가 연례적으로 순회 모임을 갖고 지금은 10개 고군 지역들이 이제 모임이 활성화되니까 매주 막 모임이 있어갖고 정신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아, 그 모임에 매주 다 그럼 참석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 아니요, 저는 참석을 못하고. 예. 그런 거 이제 서포트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신경이 쓰이죠. 자, 예. 자, 우리 대표님 그러면 지난 1년을 보내시면서 기억에 남는 그 지역협의회 행사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지역협의회 그동안 이제 올해 같은 작년에 이제 총회를 해갖고 올해 이제 1월 달에 우리 이제 운희정 아나운서하고 이동영 진행하는 이 작가, 예. 예. 이 작가 곧 진행하는 공개 방송이 있고 지난달에 또 우리 낙곱살 공개 방송이 있었거든요. 공개 방송하고 또 그 전에 이제 우리 여름에 네네. 영종도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이나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이 기억이 나고 그때 만났던 여러 우리 조합원님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아, 우리 영종도 똑똑한 12시 정영진 예. 퀴테와 함께 했던 그 프로그램. 예. 자, 우리 그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실 때 혹시 1년을 지내시면서 보람이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새로운 조합원님들을 만나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조합원님들의 만나는 분들의 다양한 직군들이 모여지잖아요. 예. 그런 어떤 새로움들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즐겁죠. 자꾸 요번에도 어제도 이제 새로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우리 조합원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즐겁습니다. 그 즐거움이 보람이시다. 예. 자, 이제 총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자, 우리 날짜가 언제죠? 11월? 11월 23일이요. 일요일 날. 23일 일요일이에요. 예. 장소는요? 부평구청에서 2시에서 6시까지요. 2시에 시작이 되는군요, 오후에. 예. 자, 여기에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신가요? 공개방송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예. 아직 공개방송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우리 김용민 PD님이 출연하는 이제 공개방송인데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서영석 이사님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민동기 부장님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인가는 그건 아직 차후에 이제 결정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합원님들의 이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제 공연이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총회, 네. 그리고 대의원 선거,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럼 대의원 선거는 지금 구성이 되어가고 있는 거, 선관위가 구성이 됐나요? 예? 선관위 구성은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예. 선관위 구성을 어제 이제 하기 위해서 선관위 구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회와 함께 공개 방송, 그리고 공연이 있다고 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예. 요 공연 조금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재능이 있는 공연은 분들이? 우리 이제 남동구 지역에 계시는 한 분이 저번에 보니까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예. 노래하시고 또 우리 조합원님들 색스폰 합주 같은 거 같은 걸로 구성이 될 겁니다. 색스폰 연주가 가능하시군요. 인천 지역 협의회에서 연주가.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그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한 달 전서부터 준비를 하시면 이제 조금 빨리 시간이 지나가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준비는 지금 차근차근 해 나가셔야 될 텐데,
그 선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사무국에다가 그 연서명을 좀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예, 예. 그거 지금 준비가 다 돼가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다 확정이 되고 어제 이제 준비 모임에서 우리 이제 제키님이 하셔갖고 네. 그런 구성에 대한 선관위 구성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그쪽 선관위 쪽 선거위원회 대의원 선출에 대한 부분은 한쪽에서 맡아갈 것이고 일정대로 그리고 이제 총회 준비는 운영위원회에서 또 총회 준비를 하고 할 것입니다. 네. 그럼 인천 지역은 지금 운영위원이 몇 분 정도가 활동하고 계신가요? 인천 지역 운영위원은 우리 초창기 준비위원들이 이제 우리 정원에서 운영위원으로 들어갔고 예, 그 그때가 운영위원이 10분이었죠. 이제, 예. 예. 그 처음에 이제 그 대의원님들 뽑았던 인천 지역만 뽑았던 분들하고 나중에 이제 그 각 지역장하고 각 지역의 지역장님하고 총무들이 계셔갖고 한 지금은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한 2, 30분으로 됐어요. 각 지역에 이제 각 지역의 총무님하고 팀장님들이 이제 합류를 하다 보니까 각구 그 10개의 시군구에서 이제 다 선출이 되셨으니까 그 운영위원이 이제 20에서 한 30명 정도가 됐다고 치면요. 이거 한 번에 모이셔서 회의하시기는 조금 힘들 텐데 우리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 대전 전에 사무실이 먼저 개소됐죠. 예. 그거 위치가 어디쯤에 있을까요? 연수동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네네. 그 장소가 너무 그 연수동 지역이 좀 떨어진 지역이잖아요. 예. 이쪽에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순회 모임을 갖고 계신 건데요. 예. 자, 이제 우리 총회에 작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저희가 너무 넓은 지역에서 행사를 해서 자리가 조금 남아있어서 그렇지 인원으로 치면 지금까지 하는 모임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조합원들이 모였던 행사가 총회였거든요. 예. 올해도 작년만큼 모일 수 있을까요? 더 많이 모여야죠. 더 많이? 자, 우리 밴드에 작년에 비해서 밴드에서 지금 모여 계시는 조합원들, 그러니까 이제 활동을 막 시작하시는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나 늘어났나요? 지금 밴드만 참여하시는 분들 어제까지 이제 우리 현황파악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역별로 한 270에서 300명 정도가 지금 밴드 활동에 되고 있어요. 야, 그러면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 조합원님들도 인천 지역에 처음에는 채 1000명이 안 되는데 지금 1300명이 넘고 있고요. 1300명이 넘었나요, 이제? 예. 야,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운영위원님들이. 우리 각 그 조합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죠. 좋아하고.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총회에 성황리에 개최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중간에 좋은 행사 있으면 연결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표님 수고하십시오. 예. 자, 각 지역의 다양한 행사들과 함께했던 미스터쿱 이번 주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소식들과 함께 그리고 지역협의회 소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